작년 출연료에서 5% 올려. 안 그러면 나 안 찍어. 돈터치미 시즌2로 다시 돌아온 이진우입니다. 이번에 시즌2에서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여러분, 또 저를 위해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실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죠.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박수라도 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명지대학교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예, 이진우 형님하고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한 여러분들 한 8년째 찾아뵙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에 대한 기초에서 조금 넘어가서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는 것들 중에 우리가 투자와 좀 접목할 수 있는 알아두면 좋을 만한 개념에 대해서 네. 좀 설명을 해드릴까 싶은데 올 한 해도 세계 경제의 화두가 될 인플레이션. 요즘 그 얘기 진짜 많이 나오죠. 물가가 자꾸 오른다. 네. 유치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네. 아이들의 체온이 자꾸 올라가는 현상하고도 비슷해요. 애들이 왜 이렇게 자꾸 몸이 뜨거워져라고 하면 예. 신나게 놀기 때문이죠. 놀다 보면 체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경제 활동이 활발하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은 워낙 주변에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자주 관찰할 수 있지만, 야, 이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게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네. 좀 배워보면 좋겠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수님 인플레이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딱 물어볼 때가 많아요. 네. 그러면 저도 학교에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 예측된 인플레이션 수준이면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인플레이션, 즉 사람들이 물가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소비를 앞당기거나 투자를 앞당길 유인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가 잘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적정 수준과 예측할 수 있는 또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면 이 경제가 잘 도는 시그널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많이 오를 때? 많이 오를 때죠. 이때는 어떻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내가 물건을 갖다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럼 아예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반대로 물건값이 2배 이상 올라버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내 월급은 연초에 연봉 협상한 걸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가가 2배 오르니까 이 봉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못 사는 거예요. 소비도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겠죠. 이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그것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의 단점은 물가가 오르니까 힘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물건값이 오르면 물건값을 지불해야 되는 소비자는 조금 불편하지만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상대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 그럼 우리는 물가 상승이 왜 뭐가 문제라서 걱정을 하냐? 물가가 오른다는 건 어찌 보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IBK에서 하는 동영상이 잘 됐어요. 네. 굉장히 잘 돼서 인기를 끌면 이제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네. 우리 역사 이야기도 해봅시다. 과학 이야기도 해봅시다. 여기저기 만들면 다양한 유튜브를 만들겠죠. 효율성이 올라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박정호 교수님은 경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베개 효과를 낸다면 과학 이야기를 하려면 과학 공부하고 오셔야 되잖아. 그렇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리소스는 있는데 이거를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려면 딱 요만큼만 인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불필요한 곳에 쓰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정작 박정호 교수님을 경제 콘텐츠를 만드는데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되겠지. 박정호 교수님 막 콧대 올라가고 야, 이 정도 출연료 가지고는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실 거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경제 콘텐츠가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나쁜 영향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이 사회가 좀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좀 막아야 되겠다.
박정우 교수님 출연료가 자꾸 올라가는 건 이래서 나빠 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비유가 안 좋아요. 자, 이건 통편집입니다. 다시. 이게 인플레가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딱 이렇게 정해놓을 수는 없어요. 없죠. 네, 인플레이션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그 대응에 따라서는 안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에게 오는 인플레이션은 나쁜 인플레이션.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인플레이션은 경제가 잘 돈다는 시그널로 좋은 인플레이션. 그렇죠. 내가 물건을 팔 때는 좀 인플레가 있으면 좋겠고, 그럼요. 내가 물건을 사 먹을 때는 물가가 안 올랐으면 좋겠고. 그렇죠. 요즘 진짜 인플레이션 걱정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어떤 접근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인플레가 나타나는 이유는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다는 게 원인도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돈의 양을 좀 줄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게 뉴스에 보면 뭐 양적 긴축, 뭐 금리 인상, 뭐 중앙은행들이 뭐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다양한 용어들을 쓰지만 결국은 그게 세상에 있는 돈의 양을 좀 줄여보려는 현상이다.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특히 미국 연준의 중앙은행 총재가 발언하는 수위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물가 잡으려고 금리만 올릴 거고 이제 유동성도 공급 안 하고 네. 그리고 만기 돌아온 것도 더 이상 연장 안 해줄 거야. 네. 막 하면서 엄포를 놓는 거죠. 그렇게 엄포를 강하게 놓음으로써 시장에서 진짜 이제는 물가를 잡으려나 봐 라는 믿음을 주고 그렇게 되면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연준이 진짜 작심했나 보네. 야, 우리 미리 돈 써가면서 재고 미리 확보하려고 이제 그러지 마. 아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노력들 때문에 물가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야, 물가는 한 5%는 매년 오르는 거지. 작년에도 5% 올랐고 재작년에도 5% 올랐고 올해도 5% 오르더라. 무조건 내년도 5%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잘 조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야, 내 월급은 무조건 5% 올려야 돼. 야, 작년 출연료에서 5% 올려. 안 그러면 나 안 찍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인건비가 5% 올랐으니까 분식집에서도 음식값도 5% 올려야 되고 밥을 먹고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도 또 올라와야 되고 수요와 공급은 제대로 안정이 됐는데 이상하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인건비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겁을 주고 엄포를 놓고 또 심지어는 금리를 올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내년에는 잡힐 것 같아. 야, 저 금리 저렇게 올린다는데 물가 오르겠어? 그런 마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주려는 노력.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어렵죠. 결국 오늘의 결론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우나 보우나 중앙은행의 기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물가를 잡아보는 노력이 최선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네. 오늘 지금 우리 둘이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참 살기 빡빡해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었을 때 주가 흐름이 좋았던 적도 많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주가도 그렇고 뭐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자산 가격은 네. 인플레가 나타나면 좋아요. 빵 오르고 사과도 오르는데 집은 안 오르겠어요? 그렇네. 주식은 안 오르겠어요? 그렇네. 금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죠. 네. 세상에 돈의 양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러면 투자를 할 때는 인플레가 나타나면 좋으냐? 처음에는 좋아요. 네. 그러나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네. 개입을 해서 금리를 올리고 돈의 양을 줄이고 하다 보면 또 자산 가격이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는 좋으나 장기적으로는 악재예요. 교수님도 무슨 팁 하나 주시죠? 투자와 관련해서. 예. 인플레이션 때 제일 우리가 일단 지양해야 되는 것은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은 쌈짓돈, 현금 비중은 무조건 낮춰야 된다. 상대적으로 내 현금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여러 물건의 가치, 금융자산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실물자산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개연성이 높다라는 것을 네. 증빙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현금 비중을 줄여라. 집에 금고에 있는 거 빼서 어떻게든 적극적인 금융자산이나 실물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실물자산에 간접 투자하는 금융자산을 사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시점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주머니에 현금
임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면 좋은 겁니까, 그러면?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 보여요. 다음에는 우리 뭐 해요?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이 있어요. 오늘 인플레이션은 네. 애들이 너무 활발하게 뛰어놀아서 아우 쟤들 저 초저녁에 쓰러지겠네. 저러다 병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면 네. 애들이 뭐 놀지를 않아. 그것도 걱정이잖아요. 네, 걱정이죠. 그것도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인플레의 반대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엔 인플레 반대 살펴보러 저도 또 놀러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플레 여기까지 끝.